일본의 비소세포 폐암 4기 환자 5년 생존율이 5%고 수술 불가능암 췌장암 환자 2년 생존율이 5%였는데 이 병원은 26% 42%였다고. 뭘 해서? 같이 해서. 그래서 이렇게 치료율을 5배 8배 높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암 환자들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지. 2주만 딱 받고 멈춰도 종양의 크기가 훨씬 줄더라는 거야. 진우야, 너 같으면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다른 치료를 겸해? 그랬더니 치료율이 막 높아져. 그럼 그 치료를 받을 것 같아? 근거가 확실하다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치료가 뭐가 있을까? 알 것 같아? 근거가 확실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생존율이나 치료율을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이 그래프를 잠깐 볼게. 이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암이 막 이렇게 크지. 그리고 요 노란색이 뭐냐면 항암만 받았을 때야. 그럴 때 종양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종양의 크기. 근데 종양의 크기가 항암 받을 때보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더 줄잖아. 특히 요거지. 요거는 항암만 받았을 때보다 종양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잖아. 2배보다 더 작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 치료가 과연 뭔지, 항암 받을 때 뭘 해야지 이렇게 종양이 많이 주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이번 자료도 이게 이제 일본 전체 통계야. 폐암 4기 환자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본 전체 통계가 5년 생존율이 5%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병원은 항암에다가 A 치료, B 치료 두 개를 같이 했더니 26% 생존율이야. 그러니까 5배 정도 생존율이 높지. 신기하지?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 그런 경우에 2년 생존율이, 5년 생존율도 아니고 2년 생존율이 일본에서는 5%야. 그런데 이 병원은 몇 프로야? 42%. 8배가 높지. 저건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지. A 치료, B 치료가 궁금하지. 이게 뭘지. 당연히 받고 싶어 하지. 뭐 5배 높고 8배 높은데. 그러게요. 자, 그럼 이게 뭘까? 자, 이제 다른 병원이야. 다른 병원인데 유럽의 병원인데 여기는 췌장암 4기의 5년 생존율을 본 거야. 우리나라의 췌장암 4기 5년 생존율은 2.6%야. 올해 나온 통계고. 그런데 이 병원은 얼마야? 20%야. 무려 8배 정도 높은 거야. 생존율이. 대단하지? 도대체 이 병원에서 뭘 하길래? 자, 이걸 알아보자. 앞에 그 3개 다 음. 똑같은 것들인가요? 정답이 똑같나요? 정답은 항상 똑같아. 아, 진리는 있어. 좋습니다. 정답은 항상 똑같아. 자, 그러면 뭘 통해서 이 항암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대학병원 치료만 받으시고 다른 치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잘 못 들어보셨거나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사실은 나라면, 내가 보호자라면 혹은 내가 환자라면 나는 대학병원 치료보다 더 치료율이 높은 치료가 있다면 그 치료를 같이 병행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뭔지, 그래서 그런 치료를 높이는 병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오늘 알아보는 거야. 근데 이걸 알아보려면 사실은 암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걸 알아봐야 되냐면 대학병원 치료는 이분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치료야. 항암 방사가. 그런데 1930년대 40년대 독일에서는 이분이 요분이 주장한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분은 암이란 건 핵의 DNA가 변이돼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정상세포로도 안 가고 그래서 죽여야 되니까 수술하면 방사로 간다 이거야. 아주 단순하잖아.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DNA가 변이되는 이유는 산소 부족이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바뀌고 그러면서 암세포가 된다. 이건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1930년대부터 주장을 했어. 그럼 형님, 저 바르부르크 이론이 저 때 이미 묻힌 거 아닌가요? 그렇지. 바르부르크 이론이 이 이론에 묻혀가지고 한동안 관심이 없었어. 근데 최근에 암 치료율이 막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 특히 사기암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다시 이 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어 요즘. 이 기사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저산소로 미토콘드리아가 감소하면 항암제가 잘 안 듣는다. 결국 바르부르크가 했던 얘기잖아. 저산소로 미토콘드리아가 감소해서 암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해결을 안 하면 항암제도 잘 안 듣는다는 얘기를 한 거지. 이거는 22년에 발표된 아주 최근 논문이고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면 바르부르크의 주장을 다시 뒷받침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게 바르부르크가 한 얘기야. 세포가 산소가 3분의 1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만 떨어져도 암세포로 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지. 실제로 저산소를 유발했더니 암세포가 되더라, 이걸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 책에서는 호흡부전이 암을 유발한다는 거를 얘기를 또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봤어. 와버그에 대해서 쓴 논문들이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있나, 얼마나 관심이 높아졌는지를 찾아봤더니 저도 저게 궁금해요. 어. 실제로 진짜로 관심이 어. 높아지는 건지. 그렇지. 1980년대에는 논문이 18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1990년대에 2900개, 좀 늘었지, 관심이. 2000년대 9000개. 근데 2010년대 얼마야? 4800개야. 이거에 비하면 얼마야? 20배야, 20배. 왜 이렇게 관심이 생겼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기암 치료율에 큰 진전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르부르크가 얘기한 게 진짜가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지. 연구자들이, 암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 바르부르크에 대해서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자, 바르부르크가 뭐라 그랬어? 저산소가 암의 핵심이다. 저산소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암 환자한테 산소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공기가 좋은 곳에 간다. 등산하는 거지, 등산. 아니면 뭐 산소 발생기 설치한다. 혹은 뭐 단전호 명상을 한다. 그리고 산소 챔버를 한다. 자, 이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차이가. 우리는 답을 산소 챔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단전호 명상을 하면 산소 공급량이 50% 정도 늘어나. 등산을 하면 20%, 30%가 늘어나. 그러면 산소 챔버를 하면 얼마가 늘어날까? 800%에서 1000%가 늘어나. 등산보다 30배, 40배. 단전호 명상보다는 10배, 20배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뭘 해야 돼? 평소에는 이걸 해야 되겠지만 치료로는 산소 챔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 자료는 뭘 본 거냐면 여러 개의 논문들을 다시 모아서 쓴 논문들이야. 총 몇 명 한 거야, 이게? 2257명을 분석해요. 엄청 많은 사람을 분석하는 논문들이거든. 이 논문을 보면은 암조직 평균에는 산소가 10 정도 있는 거야, 10 정도. 정상 조직이 얼마 있어? 45 있어. 아까 바르부르크가 뭐라 그랬어? 3분의 1만 떨어져도 암이 되는데 지금 얼마야 이게? 5분의 1 정도잖아.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니까 당연히 암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고치기 어려운 췌장암을 볼까? 췌장암. 정상 췌장암 조직에 51이야. 췌장 암 조직은 얼마야? 2.7이야. 2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췌장암 고치기가 더 어렵지. 유방암 볼까? 유방암. 정상 유방 조직이 52야. 유방암 조직이 얼마야? 10이야. 전립선암 볼까? 전립선암은 정상 조직이 30인데 전립선 암 조직은 2.4야.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암이 느는 이유가 이렇게 모세혈관이 없어진단 말이야. 60대가 되면 모세혈관이 40%가 없어져. 손끝 다 휑해지고 온몸이 휑해지지. 폐도 휑해지고 간도 휑해지고 온몸이 다 휑해져. 혈관이 없어지면서 산소가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런 고압산소 챔버를 암 환자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일기아파에서 우리 혈관에는 산소가 이렇게 많이 안 녹아 있어. 그래서 고압산소 챔버는 어떻게 하는 거야? 혈액에 녹는 산소량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지, 10배쯤. 그래서 효과를 내는 거거든. 자, 이제 이 논문을 살펴볼까? 이 논문은 항암 치료와 고압산소를 같이 했을 때 생존율 차이, 암덩이의 크기 차이를 본 거야. 자, 봐봐. 항암만 받았을 때 암덩이가 요만하지. 근데 고압산소를 같이 받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 줄잖아. 생존율을 볼까? 생존율. 항암만 받았을 때는 생존율이 6이야. 근데 항암에다가 고압산소 챔버를 하니까 생존율이 이만큼 높아지는 거지. 생존율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3세대 면역항암제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면역항암제도 고압산소를 했을 때 치료율이 높아지나? 생존율 보자. 생존율 봐봐. 면역항암만 받았을 때, 자, 요게 면역항암만 받았을 때지. 생존율이 요만큼이야. 60개월 생존율이. 근데 산소랑 면역항암 같이 하니까 생존율이 얼마큼 올라가? 40% 이상이 올라가는 거야, 생존율이. 그래서 면역항암제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산소를 하셔야 돼, 고압산소 챔버를. 그리고 종양 사이즈도 볼까? 면역항암제만 했을 때는 종양 사이즈가 요만큼 줄었는데 고압산소를 면역항암제랑 같이 하니까 이만큼 줄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세대 항암제만 하시는 분들 말고도 면역항암제 하시는 분들도 산소 챔버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방금 봤듯이 고압산소를 항암할 때도 효과가 있고 방사선 치료받을 때도 고압산소를 받으면 생존율이 높아지고 면역항암을 할 때도 좋고,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고압산소하고 같이 했을 때 더 시너지 되는 게 없을까? 그래서 내가 논문들을 더 많이 찾아봤더니 고압산소하고 가장 시너지가 높은 치료가 뭐였냐면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였어.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고주파 온열 치료와 고압산소를 같이 했을 때 생존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야. 자, 이 논문을 봤더니 이 논문은 폐암 4기 환자를 본 거야. 폐암 4기 환자에 항암하시는 분들인데 고압산소 고주파를 같이 했더니 치료율이 어떤지야. 비교하는 논문들은 3기 환자도 섞여 있어.
그런데 치료율이 60% 정도가 되고 생존율은 42개월이 나왔지. 다른 논문들 봐봐. 6.3개월, 11.3개월, 9.7개월 훨씬 높잖아.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훨씬 적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당연히 폐암 사기 항암 환자들은 항암만 할 게 아니라 고압산소 고주파를 같이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 부작용도 적고 생존 기간도 훨씬 높아지잖아. 자,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본 거잖아. 맨 처음에 여기 종양 사이즈인데 종양 사이즈가 항암만 했을 때는 아까 여기였잖아. 그런데 이 초록색이 뭐야? 고주파와 고압산소를 같이 했더니 종양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더라 이거지. 그래서 항암할 때는 그냥 항암만 받지 말고 고주파 고압산소를 같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지. 와, 저 항암할 때 고압산소나 고주파 각각 하나씩만 하는 것보다 저 두 개를 꼭 같이 하니까 뚝 떨어지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항암의 고압산소는 효과가 얼마 없어. 근데 항암의 고주파도 효과가 얼마 없어. 근데 항암의 고주파 고압산소 같이 하니까 치료율이 확 올라가는 거지. 종양 사이즈가 확 줄잖아. 그래서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주제를 시너지를 잡은 거야. 항암 방사할 때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높을까? 그걸 하나만 했을 때와 같이 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 이런 거지. 자, 아까 앞에서 본 거 봐봐. 일본의 비소세포 폐암 사기 환자 5년 생존율이 5%고 수술 불가능암 췌장암 환자 2년 생존율이 5%였는데 이 병원은 26% 42%였다고. 뭘 해서? 고압산소와 고주파를 같이 해서 그래서 이렇게 치료율을 5배, 8배 높였다는 거지. 자, 심지어 일본에서는 고압산소 고주파가 급여야 급여. 건강보험이 돼. 일본에서는 고주파 고압산소가 연구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써 건강보험에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 그래서 아직 이 고압산소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튜브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거고. 자, 일본에는 아까 그 책 말고도 이렇게 고주파 온열과 고압산소를 같이 하면 좋다는 책이 또 한 권이 나와 있거든. 여기서 보면은 뭐야? 이게 대장암인데 다른 데로 이제 간전이 폐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한 사기암 환자의 치료율이야. 그런데 이 항암을 7, 8번 받고 고압산소 고주파를 이렇게 했더니 완전히 암이 없어진 게 13%, 암이 줄어든 게 38%, 그 다음에 암이 변화 없었던 게 50%. 이 50% 정도 되는 치료율을 보인 거야. 굉장히 치료율이 높은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유럽에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 봐봐.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는 2.6%지만 여기는 20%라는 거, 8배라는 거. 이 병원도 역시 뭐를 해? 고주파와 고압산소를 같이 하니까 치료율이 이렇게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고. 이 병원의 폐암 사기 치료율도 얼마야? 생존율도 우리나라가 5년 생존율이 12.1%인데 이 병원은 30% 정도 된다는 거지. 3배 정도 높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대학병원 치료 외에도 다른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들이 해외엔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치료를 자꾸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암 환자분들은 항암 방사선, 면역항암도 마찬가지고 표적항암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치료를 받으실 때 반드시 고압산소 고주파를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치료율이 3배, 5배, 8배 이렇게 높아진다. 이거를 많이 아시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어떤 분은 하시더라고. 아니 이거를 계속 받아야 되냐, 고압산소 고주파 이거를.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계속 받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생지 실험이고 2주만 받은 거야. 2주만 딱 받고 멈춰도 종양의 크기가 훨씬 줄더라는 거야. 그래서 항암 방사 치료 받을 때만이라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항암 방사 받으러 서울에 올라오시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계실 때만이라도 고주파 고압산소를 열심히 받으시면 그냥 항암만 한 것보다는 종양 사이즈가 훨씬 준다. 그래서 그 기간만, 내가 얘기하는 건 3개월인데 3개월 정도만이라도 열심히 고압산소 고주파를 받으시는 게 의미가 아주 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혹시 입원을 못하는 분들은 외래로라도 와서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입원을 못 하시더라도 외래로라도 일주일에 3번, 많이 오시면 5번 이렇게 고압산소 고주파를 열심히 하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돼. 형님, 그러면 혹시 오늘 이야기한 고주파와 고압산소 이 두 가지 싹 말고도 항암 방사선 치료 받을 때 같이 하면 좋은 것들이 또 있나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면역 요법을 하는 병원들에서 하는 치료들 중에서 고주파 고압산소 외에도 항암 방사할 때 했을 때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고주파 고압산소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 그래도 각자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음번에 시간을 마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